네, 안녕하세요. 천사입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트 전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다른 이재명 관련주랑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이 다르게라는 거를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되고, 일단은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지겨운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의 주도주가 다 다른 테마로 쏠려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뭐 이제 로봇 관련주, 그리고 이제 AI,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재료가 잠시 쉬어가는 소강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언제까지 이제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 이슈가 떠야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단 윤석열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더라도 3월 중에 최종 선고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도 2심에 관련된 선고 결과가 또 3월 달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어쨌든 간에 3월 전후가 돼야겠구나 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윤석열이 만약에 어느 정도 탄핵이 뭐 확정이 되고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된다. 근데 그때 만약에 이재명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그럼 이재명 관련주는 그냥 급등이에요. 반대로 이재명에 관련된 2심 선고가 또 어느 정도 좋게 나온다. 급등이에요. 그리고 이재명에 관련된 2심 선고가 안 좋게 나온다. 이재명 관련주 급락. 급등 누가 하겠어요? 김용현 관련주가 급등하겠죠. 한마디로 정치 테마주는 뭐예요? 이러한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와야 정치 테마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지겨운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야, 이거 3월 전후까지 지겨운 흐름 보이면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3월 달에 뭐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리엔트 전공은 그렇게 가져가면 안 돼요. 그죠? 오리엔트 바이오? 그럴 수 있어요. 에이테? 그럴 수 있어요. 동신건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강력한 지지 라인, 세력들이 돈을 투입했던 그러한 금액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얘는 그냥 어느 정도 끌고 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은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제 1월 3일날 공시가 나왔었죠. 그쵸? 어떤 내용이냐면, 임원들이 매도한다는 내용이 떴어요. 근데 거래 목적이 뭡니까? 대출 상환 및 자금 확보예요. 한마디로 뭐야? 우리 돈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거에 관련해서 매도를 할 거야. 왜? 지금 주가 하락 조정 받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어. 라는 내용이 이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거래 개시 날짜가 언제예요? 2월 24일이에요. 그때부터 언제까지죠? 3월 25일. 한마디로 약 한 달이죠, 한 달. 한 달의 기간 동안 우리는 106만 주를 팔 거야. 그것도 얼마야? 이게 44억 정도. 그것도 장외도 아니에요. 심지어 장중에 장내 매도를 할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가가 이거 하방 영향을 받겠어요? 상방 영향을 받겠어요? 무조건 하방 영향을 받죠. 이 상태에서 주가를 세력들이 미쳤다고 뛰어요? 그렇죠? 뭐 이모급들이랑 세력들이랑 짜고 띄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주식을 어느 정도 아는 개인들은 굳이 오리엔트 전공에 차라리 오리엔트 바이오로 넘어가고 맙니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날짜를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2월 24일이면 2월 24일이면 지금 날짜가 다다음 주 2주 뒤거든요. 2주 뒤. 2주 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야, 2주 뒤니까 2주 뒤부터 미친 듯이 빠지지 않을까? 웃기는 소리. 주가는 항상 선반영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이런 비슷한 공시가 뜨는 종목이 있죠. 이스타코. 보여요? 얘 단기 지지 라인이 원래 어떻게 움직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등락이 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단기 지지 라인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니까 이런 급락이 나와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급등할 조짐이 보이나요? 최근 들어 이 단기 지지 라인이 또 하락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계단식 하락이 또 나온다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주가 흐름이 나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예요? 똑같아. 얘도 뭐예요? 장내 매도예요.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뭐 꽤 매도를 많이 하죠. 뭐 장애 시간의 매도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스타코랑은 다르죠. 그쵸? 얘는 어쨌든 간에 뭐 거의 잡주였고, 그죠? 대장주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적자도 조금 심했던 기업이고, 근데 오리엔트 전공은 어쨌든 간에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이 이스타코처럼 이렇게까지 완전히 뭐 주가를 완전 고점들이 거의 반토막 높게 이탈을 하는 그러한 흐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야? 이러한 하락 조정 이거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거보다 좀 덜 적게라도 이런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공시가 나온 뒤로 대장주는 오리엔트 바이오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면은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주가가 여기 빠지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2월 3일에는 얘가 주가가 오히려 1% 상승을 했고 2월 4일에도 1%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오늘 뭐 플러스 고가 5%까지 뛰었다가 1% 이렇게 상승 마감하고 있는데 일단 오리엔트 정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얘가 보면 2월 3일 날 마이너스 9%, 그렇죠? 여기서 뭐 0.87,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2%, 그렇죠? 오늘도 보면은 고가가 얘는 3%예요. 오리엔트 바이오는 고가가 5%인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공시가 나온 뒤로 대장주는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은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러한 구간들을 이탈을 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딱 한 번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계단식 한 번 나오자마자 일단 60선 이탈이 같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어느 정도 뭐 121선까지 완전히 내려가진 않겠지만 이 언저리까지는 지킬 수 있다는 거죠. 3,000원에서 3,5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 그죠? 손절가가 왔을 때 뭐 완전히 다 비중을 정리하기는 좀 애매하면 그때마다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 상승이 나오고 물리목 조정이 나왔어요. 그쵸? 어쨌든 상승의 시작과 고점 부근에 중심선이 약 반등선 전후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럼 얘가 이러한 구간에서 뭐야? 어느 정도 등락은 나올 수 있어요. 반등선을 이탈한다 할지라도 빠르게 들어와야 돼. 이탈한다 할지라도 빠르게 들어와야 돼. 한마디로 이 박스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 뭐야? 다시 슈팅이 나오면서 이 구간 찍으러 갑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이 안 나오고 여기서 만약 그냥 아예 이탈이 돼버린다. 그럼 뭐예요? 그 아래 단기 지지라인이 마땅히 없어요. 그럼 뭐야? 주가가 그냥 계단식 하락이 꽤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손절가를 이제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방어되면서 들어왔던 돈이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그렇죠? 그러면 얘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돈이 세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12%까지 띄운 거죠. 여기 시가 저가가 얼마예요? 4,400원대입니다. 그 바로 직전이 얼마예요? 4,360원대입니다. 그쵸?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완전히 최저점 찍은 게 얼마예요? 4,180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야, 장중에, 그쵸? 장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손절가의 가격을 4,800, 4,180원으로 잡아야겠다. 그쵸? 그리고 중요한 게 종가. 그쵸? 종가 손절가도 따라 잡아야 돼. 종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그쵸? 종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더라도 종가가 얼마예요? 종가가 4,375원이에요. 그쵸?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저가가 얼마라고? 4,360원. 그럼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는, 4,360원. 이 가격대는 가급적 지켜주는 게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기준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가가 4,180원이면 여기 저가가 4,180원이에요. 여기 저가가. 그쵸? 그러면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와. 이 구간을 만약에 깨고 내려와. 그럼 뭐예요, 이거? 말 그대로 또 한 번의 계단식 하락이에요. 계단식 하락이 뭐예요? 요런 게 계단식 하락이에요, 요런 게.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서도 단기 지지 라인이 요런 구간이었잖아. 근데 이거를 깨니까 어떻게 돼?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거야. 어디까지? 반등선까지. 그쵸? 그 여기서도 만약에 또 깨고 계단식 하락이 내려와.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겠어? 그쵸? 그 이 반등선이 여기서 한번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뭐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 자리가 또 기가 막히게 120선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자리가 지켜지다가 주가가 만약에 뭐 급등이 나온다. 그쵸? 그러면 이 상단 7,000원 구간을 잡으면 안 돼요.
그쵸? 7,000원 구간을 잡지 마시고 일단 얘가 기본적으로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뭐야? 박스권 하단을 먼저 잡아야 돼. 하단. 그쵸? 상단이 아닌 하단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왜? 어쨌든 하단 언저리 부분이 깨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 그리고 장대 음봉의 이 종가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 위에 하단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쵸? 왜? 이런 구간에서 물린 애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다 팔 거란 말이야, 너도 나도. 그쵸? 그럼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와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오다가 매물 소화하고 돌파를 해서 위로 쏘면 좋은데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오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지면 뭐야? 그냥 주가 그냥 반등 여부 없이 끝나라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세력들도 엑시트 구간을 이 박스권 이 하단부터 그쵸? 상단을 잡을 겁니다. 그쵸? 근데 뭐 하단에서 전부 다 엑시트를 할지 상단에서 전부 다 엑시트를 할지 그거는 뭐 하단 구간은 터치됐을 때의 거래량 돌파 여부를 보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이 구간 터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리엔트 전공에 관련해서 이제 뭐 지지가 돼야 될 뭐 이제 손절가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 급등했을 때 목표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전부 다 이제 문자로 이제 발송을 해드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010-3212에 5248 이쪽으로 오리 전공이라고 보내서 이제 이러한 대응들을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려면 당연히 뭐 한 발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이미 주가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뭐 이제 매도를 할 뭐 준비, 매도를 할 대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010-3212-5248 이쪽으로 오리 전공이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대응들을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주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일단 매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서버일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드려요. 왜냐면 이제 뭐 한 달에 종목을 막 5개, 10개 나가. 전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두세 개 정도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조금 이제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구독자가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독자가 이제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거는 다 진짠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했던 종목들입니다. 이거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제 뭐 우리기술 투자, 뭐 펩트론, 뭐 블루엠텍, SG, 알테오젠 실제로 다 나갔던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펩트론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죠. 그쵸? 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마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펩트론의 이 자리가 이제 어디였는지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가격대 전후에서 단기 지지가 나오고 급등이 됐어요. 그러면 급등이 나왔을 때 언제까지 급등이 나왔을까요? 딱 10월 중순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날 페트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매수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언제까지 가져가라고 얘기하나요? 보세요. 얘가 10월 중순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최소 우리는 못해도 뭐예요? 10월 중순 혹은 조금 더 얘기하죠. 10월 중순까지 가져가라. 그리고 이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다 완전히 매도가 됐죠.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제가 이제 4월 8일 날 16만 5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가서 30만 원대에서 절반 매도하고 아직도 절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실제로 나갔던 종목이에요. 3월 27일 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록들 나왔을 때 이 노란 색깔 색칠한 부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은 신규 매수, 종목 위에서 평단 이 가격 위로 있는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때려야 될 자리입니다. 얘기를 하죠. 3월 27일 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이 3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아마 되게 불안했었던 분들이 많아요. 3월 27일이면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3월 27일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이탈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디서 매수를 하라고 얘기하나요?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 이 가격대에 들어오면
그냥 신규 추가 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제 3월 27일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3월 27일 보세요. 날짜가 급락이 나와요. 그쵸? 급락이 나오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쵸? 떨어져요. 정확히 여기서 지지가 돼요. 보이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딱 이 가격대. 여기까지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고 이 가격대 오면 매수를 해라. 그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 지지받고 이렇게 계급등하는 상황이 와요. 정확하게 이 가격대 보면 16만 5천원, 7천원 전운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매수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도 같은 경우도 잡아드리는 게 에브리복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2월 23일 날 그쵸? 이제 4만 7천 원에서 매도가 됐다라고 나오는데 에브리봇 보면은 상황이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하한가. 그쵸? 하한가. 정확하게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 흐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딱 이거입니다. 이날 보시면 언제예요? 2월 23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월 25일. 누가 보더라도 더 급등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한가가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2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맞죠?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장 끝나고 5시 12분에 찍습니다. 신고가는 지금이 아니다. 언제다? 내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찍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브리본 2월 22일이에요. 다음날 신고가는 내일이라고 찍은 거죠. 장 끝나고 찍었으니까 다음날 매도, 그 다음날 하한가가 갑니다. 급락이 나와요. 매수만큼 중요한 게 뭐다? 매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매수를 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 자리는 매도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뭐 어떻게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3212-5248 내가 이러한 매집주를 정말 정확한 매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212-5248로 이제 매집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길 바래요.